안녕하세요. 오늘은 낭만주의 영시 3주차 첫 번째 수업입니다. 18세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7세기에 커먼웰스, 즉 크롬웰 정권이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에 들어오면서 다시 왕정으로 다시 복구가 되는 일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17세기 내내, 즉 한 20년 가까이 내란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이 커먼웰스 시절에는 굉장히 그 퓨리탄이라는 굉장히 뭐라 그러죠? 종교적으로 엄격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커먼웰스 시절에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했었고요. 다시 레스토레이션 이후에도 여전히 그 불안감은 계속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8세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바로 어떤 질서정연한 그런 안정 같은 것들을 원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세기 초반부는 The Age of Reason이라는 이성의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17세기 퓨리탄의 어떤 즉 극장 폐쇄라든가 기타 이런 억눌린 것도 있었지만 약간 그 연장선으로 격한 감정으로 이렇게 문학 작품이라든가 이런 거로 작품이 나오지 않고요. 굉장히 그 이성적인 그 형태로 문학 작품이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어떤 작가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질서 안에서 틀에 좀 박혀 있는 질서 안에서 또는 어떤 문학적인 그런 틀 안에서 시인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는 거죠, 사실은. 감정을 넣는 게 아니라 감정을 최대 억제하는 시절이었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19세기 오면서 정말 스판테니스 오버플로입니다. 감정이 막 폭발하는 그런 낭만주의의 바로 전 기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오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답니다. 그 인간의 사고 속에서요. 그리고 오히려 그 도시의 어떤 안락한 도시가 더 작품의 소재로 더 많이, 그러니까 궁정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반면에 와일드 마운틴즈 같은 경우는 낭만주의에서 이런 거친 자연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로이 커플릿이라는 것은 제가 벽돌을 쌓는 게 커플릿이니까 두 개, B 이렇게 구조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게 is well suited to verse. 어디 기반을 두는 based on reasoning. reasoning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논리 정연하게 뭔가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적합한 그런 라인 맞추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8세기는 히로이 커플릿이 아주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때 비평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드라이든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뭐라 그러나요? 비평이 이제 강세를 띠게 되는 그런 시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 작품으로 언급될 게 18세기에는 사실상 별로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16세기 셰익스피어, 17세기에 뭐가 나옵니까? 밀턴 뭐 이렇게 나오는 반면에 18세기에 와가지고 뭐 알렉산더 포프라든가 기타 몇몇 작가들이 있지만 그렇게 이제 눈에 띄는 작가들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대로 또 새로운 다른 종류의 시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a return to thoughts about nature. 자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자, more lyrical subjects 이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18세기고요. 블레이크를 우리가 먼저 배우는데 블레이크는 19세기 낭만주의 시인에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블레이크가 문학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넣습니다. 여기서는 프리-로맨틱 무브먼트를 해가지고 이 시대에 즉 낭만주의보다는 조금 앞서지만 프리-로맨티시즘으로 보면서 낭만주의의 어떤
또 포문을 열었다 하는 어떤 비평가도 있으니까 윌리엄 블레이크부터 시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말한 18세기고요. 18세기 후반부에 바로 Age of Sensibility, Age of Sentimentalism이라 해서 아까 얘기했던 reason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 또는 이성을 넘어선 어떤 감성의 시대가 감수성의 시대라 표현하죠. 또한 자 윌리엄 블레이크로 이제 하나하나 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시인이면서 예술가인데 illustrating the works of other poets, 다른 시인의 작품에다가 삽파 넣어주는 미술 작가 같은 거. 제가 가끔 이 분이 조금 일찍 태어났지 말고 요즘 시대에 태어났으면 엄청난 대단한 웹툰 작가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 또 18세기에 우리가 요즘 성행하는 하나의 장르로 이제 자리매김하는 그런 웹툰의 형태로 시와 반드시 옆에 그림, 판화 같은 격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찍어낸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Songs of Innocence와 Songs of Experience 두 개가 쌍두마차로 작품이 나가는 거죠. 자, 이 이유가 있습니다. 블레이크는 통합시키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합시키고자 하는 그런 작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Two Contrary States of the Human Soul, 인간의 어떤 영혼에 상반된 두 가지를 unifying 시키고 convergence 시키고 consilience 시키고 그 다음에 bringing together. 자, 우리는 여기 통합시킨다, 통섭시킨다,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거에 아주 그거가 핵심이기 때문에 작품도 아마 Songs of Innocence, Songs of Experience라고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내용은 문학 그 전반적인 윌리엄 블레이크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작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니파잉 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가장 건강한 인간의 삶이라는 거. 그게 그걸 보여주는 문학 작품 속에다 보여주는 거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윌리엄 블레이크가 믿는 바가 있었는데 안 믿는 바겠죠. Disbelief in the reality of matter. 물질 세계를 믿자 불신했었고요. The power of earthly ruler. 지상의 어떤 통치자들에 대한 어떤 권력 이런 거 다 믿지 않았고요. Punishment after death. 죽음 후에 약간의 그 종교적인 측면인데 죽음 후에 어떤 심판 같은 것들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작품 속에 다 나타나 있다고 보는데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 시의 아주 일부분이에요. 굉장히 긴데 마지막 거의 끝부분에 이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grees of Innocence, 즉 순수의 전조라는 윌리엄 블레이크로 아주 유명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이거 많이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To see a world in a grain of sand. 뭡니까? 모래알 속에서 세상을 본다라는 것은 and heaven in the wild flower, 즉 야생화 속에서 천국을 본다라는 거. 는 hold infinity in the palm of your hand. 뭐예요? 너의 손바닥 안에 뭘 붙잡습니까? 무한을 붙잡고 and eternity in an hour. 시간 속에서 영혼을 붙잡는 것이다. 예.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되게 상반되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야생화 속의 천국이라는 부분, 모래알인데 전 우주 같은 세상. 그 다음 여기 infinity랑 eternity. 자, 이렇게 영혼과 시간이죠. 시간과 이거. 우리 손이란 것은 없어지고 마는 거죠. 이런 것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어디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거꾸로 얘기한다면은 모래 아래에서 바라볼 수 있고요.
천국은 야생화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 그러다 보니까 통합시키는 거잖아요. 우리 손안에 무한을 붙잡을 수 있고요. 시간 속에서 영혼 또한 붙잡을 수 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유니파잉 시키는 겁니다. 다 통합시켜내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사물의 표면에 있는, 이 사물의 다 표면에, 여기 끝에 있는 부분은 다 그냥 사물에 있는 표면에 있는 거예요. 그 표면을 넘어서서 그 사물의 그 내면까지 뚫고 들어가서 어떤 존재의 기반이 되는 그런 수준 높은 영혼같이 포착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노센스의 어떤 전조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인간이 그럴 수 있다라고 바라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전적으로 이분법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통합적인 비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인이란 이러한 통합적 세계의 비전을 보여주는 안내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상상력이 굉장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윌리엄 블레이크가 상상력이 너무너무 중요한 작가인데요. 이 상상력은 낭만주의 작가들한테도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 인간, 자연, 세상을 통합된 것으로 보게 하는 힘이 바로 상상력이다. 자, 상상력은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인간 존재 그 자체다라고 윌리엄 블레이크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상력을 지닌 시인의 역할이란 그러니까 상상력하고 시인을 붙여야 되겠죠. 결국 어떤 겁니까? 유한에서 무한을 발견하고요. 추함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되고요. 비참함 속에서 행복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제가 지금 금방 얘기했던 상상력과 시인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나온 블레크의 작품을 인지하시면 이제 계속해서 저랑 여러분하고 공부하는 시 속에서 정말 유한에서 무한을 발견하게 되고요. 추함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고요. 알게 되고요. 정말 비참한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그 안에 행복감이라는 것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작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드디어 16세기로 16세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유닛 6고요. 19세기입니다. 19th century poets. 낭만주의로 드디어 우리는 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아까도 얘기한 대로 17세기에 그 내란, 19세기에는 여전히 그 내란으로 해서 안정화를 추구했던 반면에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이제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도시가 아니라 정말 자연으로 가서 그 자연의 야생적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감정이 막 폭발하게끔 하는 19세기 낭만주의로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자, early 19th century poetry를 한 이유는 뭐냐면 19세기를 또 다시 또 양분합니다. 다시 19세기를 우리가 이제 19세기 배우는 거는 또 초반이 있고 후반이 있습니다. 일단 나눌게요. 우리가 배우는 건 또 19세기 또 이 시대입니다. 이 뒤에 부분은 매튜 아놀드를 기반으로 해서 또 후반 작가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빅토리아 여왕시대의 사람 작가군이고요. 우리 낭만주의는 19세기에도 요 부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크게 또 1기와 2기로 나눠지는데요. 그 차이점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19세기 초반에 우리 이러한 작가를 우리는 로맨티시즘이라 불러줍니다. 이게 바로 로맨티시즘이라 불러주는 거죠. 바로 직전에 18세기가 바로 네오 클래시시즘입니다. 오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련됨 중요합니다. 포이틱 딕션 너무 중요하죠. 규율이 되게 중요해요. 아주 규칙을 굉장히 따라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히로익 커플릭하고 다이닥틱이라는 굉장히 교훈적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질서와 세련됨과 딕션을 활용하거나 이 커플릿을 활용하는 것들은 하나의 어떤 시인은 예술 작품을 아주 세련되게 만들어내는 공예 작가 같다라고 표현한 반면에 프라핏은 바로 낭만주의 작가들이 생각한 겁니다. 잘 모르는 대중들한테 이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는
선구자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핏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걸 이제 19세기 미국에서도 그런 걸 활용을 많이 해요. 19세기에도 미국 작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는 프로페스로서 역할을 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로맨티시즘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로맨티시즘은 결국 리리컬 발라드의 출간으로 이제 시작되는 포인트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시그널 오브 더 비기닝 오브 더 로맨틱 에이지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 시절에 이게 나온 리리컬 발라드가 나오는 시점을 낭만주의의 시작점으로 바라봤다라는 게 또 되게 또 중요하죠. 자, 그 다음 Joint Work of Wordsworth and Coleridge. 예, 이 두 작가의 합작품이라는 게 또 중요하죠. 자, 그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로맨티시즘에 대해서 조금 일반적인 특징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가론 하면서도 저랑 다음 시간에 또 작가론 하면서도 계속 이게 나올 겁니다. 자, 이 특징 여기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앞에 거는 반복된 거고요. Free activity of the imagination. 상상력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자연에 대한 어떤 굉장한 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supernatural and strangeness in beauty. 아름다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간 집착적으로 좀 이상한 초자연적이면서도 특이한, 그래서 여러분 고딕 소설이 이때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딕 소설 배웠었죠. 뭔가 좀 특이한 그런 소설 같은 경우 그래서 괴기스럽고 이상하고 초자연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colloquial language as language of a simple farm worker입니다. 그냥 simple이라는 단어는 소박한으로 해석하면 되게 좋아요. 소박한 농부의 아주 심플 랭귀지로서 그냥 일상적인 딕션을 많이 활용하는, 포이틱 딕션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 대화하듯이 얘기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Humble and rustic life and situation from common life. 그냥 일상 삶에서 나오는 그냥 시골스러운 험블한 겸손하고도 시골의 삶을 그려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fascination with the past. 과거에 굉장히 열광을 합니다. 특히 myths of mysticism of Middle Age입니다. 중세 시대에 유행했던 뭐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 중세 신화라든가 이런 것들, 신비로운 것들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약간 요거랑 연결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자, 오르가니시즘이라 해서 작품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시인들이니까 태아가 엄마 자궁에서 태어나듯이 저절로 스판테니어스 오버플로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절로 그냥 흘러넘쳐 나오는 거. 히트도 마찬가지 나무에서 잎사귀가 돋아나듯이 나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조금 쉬었다가 바로 이제 첫 번째 윌리엄 워즈워스로부터 좀 차근차근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니다.